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의 팔자를 풀어서 팔자로 풀어본 대권 삼국지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의 팔자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팔자는 여러 개가 돌아다니고 있죠. 용띠도 있고 지금처럼 토끼띠도 있습니다. 자, 이 팔자가 맞다는 가정하에 풀어보겠습니다. 본인이 TV 프로에 나와서 토끼띠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주 말을 바꾸니까. 내가 토끼띠라고 했더니 진짜 토끼띠인 줄 알더라. 삼국지 캐릭터는 조조로 설정합니다. 조조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개혁가, 실천가, 실행가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조조가 열심히 일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일을 했고 조조 척건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동짓달의 얼목은 기파다라고 합니다. 기하다, 파는 꽃 파자죠. 꽃 화자가 있는데 왜 파자를 썼을까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파다. 물론 꽃파다라고 합니다. 우편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꽃처럼 만들어서 꾸민 물건파. 나무에다 꽃을 조각할 수도 있고 돌에다 조각할 수도 있고 종이를 접어서 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파입니다. 자, 이것은 생화고 이것은 조화죠. 그러면 이것은 생얼이고 여기서는 가면이고 가식이고 가짜고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이한 짝퉁이란 뜻이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파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겨울의 나무를 한목이라고 합니다. 한목은 그 가지가 어디로 향할까요? 태양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한목향양이란 말이죠. 간목이 그렇죠.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회목입니다. 회목향양이죠. 향양을 했으면 을목이 병화를 만났으면 이것을 풍부하게 색깔을 받았다. 즉 빛을, 태양 빛을, 염량여화,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요. 이 정도 뜻이 되죠? 자, 그러면 동짓달의 꽃은 동백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팔자를 놓고 시간을 신시로 잡아서 풀더라고요. 계묘에다가 갑자에다가 을유에다가 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염량여화가 안 됐잖아요. 회목이 황량해야 되는데 불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온지토인 미토나 술토라도 봐서 술중정화, 미중정화라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이 돼서 관국을 놓아서 관운이 있다라고 통변을 합니다. 도대체 팔자 내공을 어떻게 어디서 쌓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선생님도 그렇게 풀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겨울에 검은 물을 생산해서 그 물이 뿌리게 되면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구신입니다. 원수구자 구신이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적전수죠. 회, 품다라는 뜻이잖아요. 정화를 품다. 포는 무엇입니까? 끌어안다, 병화를 품고 끌어안는 것이 바로 회포를 푼다고 하잖아요. 정화와 병화가 천간에 떴을 때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 유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유검을. 이것을 가봉성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마를 타듯이 봉황을 탄단 말이에요.
봉황을 대권을 넘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차, 성마, 성후. 후는 객과 동물인데 생긴 것이 마치 사람처럼 생겼어. 그 후인데 원숭이죠. 이것은 닭입니다. 7월달과 8월달에 태어났을 때 회정포병을 해야만이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을류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황을 타고 있잖아요. 과봉을 하고 있잖아요. 술실 경우는 회정포병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실 경우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미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술실 경우는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권도 넘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은 인수격이잖아요. 인수격인데 병화를 용신으로 쓴단 말이에요. 인용식상이죠. 정화도 동시에 쓰니까. 이것을 임패상관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관패인 절대 아닙니다. 앞뒤가 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용식상 팔자가 한동훈이도 그랬습니다. 한동훈 팔자도 인용식상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까지는 올라가죠. 그런데 2인자입니다. 왜 2인자일까요? 그 팔자도 등락개갑을 했고 이 팔자도 등락개갑을 했습니다. 등나무 을목이 갑목에 의지해서 감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이 갑목은 을목의 바람막입니다. 바람막이 즉 방풍복이죠. 방풍복. 우리 자전거 탈 때 방풍이 있잖아요. 등산 갈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방탄복이에요. 방탄복을 막 무거운 걸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목이 무너지면 그때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팔자에 자모형이 있죠. 이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모형살이 있죠. 이 자수가 올라가면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자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묘목이 올라가면 을목이 되고 갑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형살이 되고요. 이렇게도 형살이 됩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친궁이고 조부 조상궁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보게 되면 첫눈에 이런 얘기를 해야죠. 무속인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조상궁이 시끌벅적하네. 조상이 들고 일어났어. 팔자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목과 자수가 형살을 먹었는데 묘목은 급제죠. 급제는 누굽니까? 내 형님이잖아요. 여기는 인성이죠. 인수는 모친이잖아요. 모친과 형님이 약간의 잡음이 있으면 이때 유금인 내가 개입을 합니다. 여기는 처궁이니까 처와 합세를 써 개입을 해서 어머니를 생하고 이렇게 충을 해서 금이 목을 충해서 퇴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팔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의 천간에 정화가 들어오고 팔자에 병화가 있고 을목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대운에서 삼기순수다라고 합니다. 좋아 보이죠? 물론 좋아요. 삼기는 기문두갑의 용어입니다. 갑이 숨었다. 갑은 제왕인데 숨었다. 왜?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데리고 다니는 경호 내지 비서, 병화와 정화와 을목이 있습니다. 병화는 바로 화극금해서 갑목의 식신이잖아요. 식신제사를 해서 갑목을 보호하고요. 정화는 상관입니다. 상관 제사를 해서 보호하고 을목은 갑목의 누이입니다. 누이를 적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미인계를 씁니다. 합을 해버리는 거죠. 합을 합니다. 그래서 매시합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묘목에서 올라왔죠. 묘목은 양인이거든요. 양인이
살과 합을 했다. 그래서 양인합살입니다. 매시합살, 양인합살해서 바로 정략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보호되는 것이지 을목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2인자 팔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연천간의 개수가 와서 정계충으로 충극을 해서 제거시켜버리잖아요. 작동을 못하는 거죠. 좋은 것이 들어왔다 작동을 못하면 아쉽죠. 여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조상궁이고 하늘궁입니다. 하늘이 반대고 조상이 말리고 있네요. 사화는 어떨까? 을시구나. 병화에 녹이 들어왔구나. 아주 좋다. 녹은 현실에서 내가 큰 뜻을 성취한다. 천국을 만난 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을목이 볼 때는 이것은 목욕입니다. 목욕을 왜 합니까? 목욕을 하면 옷을 벗어야 되고, 옷을 벗으면 내 알몸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나의 실체가 지금 이 대운부터 올해 을사년에 나의 실체가 더더구나 지금 이달에 완전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옷을 벗었으니까. 그동안 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맹탕이네. 그래서 맹입니까? 자, 목욕을 하고 나면 새 옷을 갈아입고 어디 갑니까? 좋은데 갑니다. 좋은데 가겠네요. 어딘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화는 또 간목의 병지입니다. 간목이 병이 들어서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죠. 병화만 쓸만해. 병화가 마냥 쓸만할까요? 사화가 그냥 있지 않고 유검을 합을 해서 합동을 시킵니다. 유검은 무엇입니까? 유검은 바로 병화의 삭궁입니다. 병화의 삭궁. 그 다음에 묘유충 자모형을 해서 팔자를 완전히 다 동하게 만드니까 조상궁이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 말이에요. 대운에서 10년간 그런 잠재성이 올해 사화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발응한 것입니다. 발응했죠. 마지막으로 술토가 역시 동했습니다. 술토는 뭐죠? 병화의 묘잖아요. 병화의 묘. 묘니까 어떻게 돼? 임묘한단 말이에요. 임묘.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목욕을 해서 옷을 발가벗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코미디하고 있는 거지. 코미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불이 들어오는데 왜 안 좋아? 이렇게 보면 삼척 동자도 사주 보지 누가 못 봅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세운을 보잔 말이에요. 세운에 을목이 들어왔네. 자, 을목이 들어와서 원팔자에서 이렇게 등락개갑을 하네. 또 들어와서 이렇게 되게 쌍나개갑이 되는 거죠. 쌍을목이 간목을 감아버렸다. 그러면 간목이 숨통이 조입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비경급제잖아. 비겁이잖아요. 비겁. 경쟁을 뜻하잖아요.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간목이 쓰러졌으니 어떻게 돼요? 방풍이 쓰러지는 방탄복이 쓰러졌으니까 더욱더 두꺼운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안 좋은 운이죠. 사화 아까 그대로 설명하시 올해 드디어 나타납니다. 월운에서 보잔 말이에요. 월운에서 신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팔자의 천간의 모든 글자를 살짝 터치를 합니다. 첫째 개수를 금생수에서 불려 놓으면 개수는 간목과 을목을 승목으로 만들어서 동목이 을게 만들고 병화를 차이 태양을 가립니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간목을 후벼 파버립니다. 경금은 간목을 쪼개서 벽갑을 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금은 말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든지 벌레가 와서 나무를 파먹어 버립니다. 딜 카네기라는 미국의 철강 왕이 있는데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요. 천년 고목이 온갖 풍한 서슬에 견뎌왔지만 한 마리의 벌레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벌레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떻습니까?
동절기의 을목을 이제 막 싹이 튼단 말이에요. 감자 싹인데 싹이 잘려버렸어요. 이 예리한 면도칼에 싹 아지가 날아가 버린 거죠. 네 번째, 병화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 마음이 간 것이 겁이 난다. 병화는 능이 경금을, 병화 맹렬 기상못을 능하 경금 동심방거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수를 생산해서 수극하면서 회tuk을 당하니까 병화는 신금을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묶어놓고 개수가 패는 격이잖아요. 결국 일진에서 그렇게 패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을목의 관이잖아요. 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상관은 무엇입니까? 병화 상관은 나의 진로가 봉쇄된 것입니다. 진로가 봉쇄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토설하는 언변이죠. 언변이 막혀버리니까 TV 토론에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요. 성적이. 그리고 사화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월운이 최고로 안 좋죠. 사실은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 일치는 개수가 들어왔잖아요. 개수가 들어오면 직방으로 병화를 가려서 허군 차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암흑천지가 된 거죠. 이것은 뭐죠? 인수잖아요. 인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학생으로 말하는 합격 통지서인데 합격 통지서가 안 좋으니까 불합격이 되잖아요. 이때 만약에 사중에 무토나 술중에 무토가 계고돼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게합해서 낚아채서 불로 만들어서 오히려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묘목은 어떻습니까? 묘충 자모형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안 좋죠. 일진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죠. 성적이 안 나오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팔자를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관원장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캐릭터를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고 지략도 있고 균형감각도 있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단지 조금 딱딱하고 고지식한 면이 보이더라. 일간이 경금인데 적천수에서 경금 대살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경금 대살, 살은 죽일 살자입니다. 자, 그래서 경금은 무를 뜻하며 무기 내지는 무인인데 잘 쓰면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고 잘못 쓰면 한낱 뒷골목에 깡패가 돼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 다음 문구가 압도적이죠. 강건위체. 그 강건하기가 가히 최고단 말이에요. 강건위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팔자에서요. 물론 식간 중에서 가장 강건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현실에서 볼 때는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아주 강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팔자가 8월달에 났으니까 8월달은 제왕절이거든요. 제왕절이니까 극강해진 거죠. 극강해지면 극기해질 수도 있어요. 극강해졌기 때문에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의 개성은 무엇입니까? 오상이 의잖아요. 의고 혁입니다. 변화, 혁신. 의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가 당신 좌파냐 그럽니다. 저보고. 혹은 당신 우파냐 그럽니다. 제가 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됩니까? 아무 파도 아니에요.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 좌우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파는 혈관에 좋고 피를 맑게 합니다. 왜 그렇게
멀쩡한 저는 옳은 말만 했는데 좌파 우파 이렇게 진영 논리를 따냐.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좌파로 보일 것이고 우파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의 길을 타고난 사람은 정의롭게 혁신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팔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양인격이다라고 합니다. 양인격 팔자입니다. 양인격인데 재성이 투했네, 간목이 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제가 투해서 안 좋죠. 급제 신금이 투해서 이렇게 그걸 하니까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이때 바로 관이 투해서 신금을 잡아주니까 이것이 약입니다. 병약 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팔자란 말이에요. 양인 투겁, 투제, 투겁, 투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인 투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간에서 그렇고 지지에는 어떨까요? 지지에서는 유가 양인인데 유중에 신금이 그 본체고요. 오중에 병화와 이렇게 합을 합니다. 병화는 바로 살이고 이것은 인입니다. 양인, 이런 인이죠. 그래서 살인이 균정돼 있어요. 균정. 살인 균정된 팔자란 말이에요. 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관을 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살인 균정이 되어 있으면 전이불황입니다. 전이불황. 전쟁에 임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바로 관운장이란 말이에요. 관운장 팔자란 말이에요. 일면 고지식해 보이잖아요. 관운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 이 팔자를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결론 내리면 신왕, 관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격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격. 특히 양인, 경금 양인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격이 되는 것입니다. 팔자의 벽갑의 인정도 되어 있죠.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팔자는 박통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팔자가 왔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정사 신의 경신무인입니다. 자, 신강한 팔자에 경금 일간을 타고나고 신금과 정화가 투하고 있죠. 단지 무토가 투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무토는 인중무토, 신중무토, 해중무토, 사중무토가 투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성이니까 교육을 뜻한 교육가이죠. 교육자입니다. 소학교 근무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죠. 인신사해는 기관 팔방이라고 해서 일본을 갔다가 만주를 갔다가 군인이 돼서 정근을 다니고 아주 바쁩니다. 경금 자체가 군인을 뜻합니다. 군인을 뜻하고 관을 줬으니까 고위직에 올라가는 장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격이죠. 식신은 먹거리입니다. 국민의 보릿고개 먹거리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런 팔자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 대격 팔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님의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에서 벽갑 인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경금이 들어왔죠. 이 팔자가 간목과 경금과 정화가 이렇게 있죠. 신금이 간목을 좀 먹으려고 해도 정화가 차단시키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희신이고요. 여기가 용신이고 여기는 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신인데 이 한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갑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직접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실무자라며. 현장을 발로 뛰는 실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도끼가 돼서 장작을 쪼개서니까 직접 쓰레기 봉지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셨어도. 이게 바로 자수성가명입니다. 내가 직접 나의 관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자수성가명을 타고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검이 들어와서 이것이 비견이라 경쟁이란 말이에요.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경검이 벽갑 인정을 대신해 줍니다. 대신해 주잖아요. 경검은 누굽니까? 비견이니까 경쟁자가 나의 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반사 이득이 분명히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사 이득이 있고 또 이것은 나의 동료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크게 있다. 잘하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운이죠. 지지로 들어온 인목은 어떻습니까? 간목의 뿔이잖아요. 재가 들어와서 오화를 생하고 합이 돼서 재생관이 돼서 관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정화가 말이에요. 관운이 올라가는 그런 대운이잖아요. 좋은 거죠. 세운은 어떻습니까? 세운에 을목이 들어와서 간목을 등락 개갑하고 경금을 합으로 스톱시키는데 이때 바로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이 신금이 한신으로 가만히 있다 가서 을신충으로 요놈 잘 걸렸다. 나에게도 드디어 일거리가 생긴데 존재 가치를 발휘하잖아요. 이게 병이고 이게 약이 되는 겁니다. 병약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니까 더욱 좋다. 더욱 좋다. 사화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화는요 뱀이잖아요. 뱀, 즉 이무기란 말이 이무기는 조화를 부립니다. 사유축 금이 됐다가요 사음이 화가 됐다. 여기는 양인이고 여기는 살이잖아. 살인 균정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이야. 경금이 생궁을 만났으니 내가 생기를 찾는단 말이야. 세운에서 뭔가 생기가 생겼어. 살인 균정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부상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가 들어오면 인을 만나서 원명의 신과 합쳐서 인신사 해는 없지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금 일간들은 일단은 분발해서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영마라고 합니다. 대전영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갖다 댄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더 빨리 뛰고 멀리 가겠죠.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양간일 경우, 음간일 경우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것이 되면 계고가 됩니다. 계고가 되면 사중에 무토가 튀어나왔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운이 그렇죠. 월운이 어떻습니까? 월운이 바로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제거합니다. 야군이 들어왔죠. 원명에 있는 신금이 내려와서 그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있었더라면 병신 합의돼서 안 좋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지의 사화는 같이 보고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일진을 보자 말이에요. 일진. 일운을 보면 개수가 들어와서 상관에는 이것이 아주 아차 큰일 났네. 상관이니까 지금 관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에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사중의 무토가 이미 개고됐다고 그랬죠. 무게합을 해버립니다. 견제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잡아버리죠. 이게 병이고 이게 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서잖아요. 문서가 약으로 작동을 하면 이렇게 합을 해서 불로 변했잖아요. 불은 나의 관이잖아요. 대단히 좋죠. 일진이 안 좋다라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자를 볼 때 변화를 보지 못하면 팔자 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보면 삼척 동자도 봅니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불이 몇 개 들어왔네 뭐 어쩌네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불이 왕창 이렇게 나타나서 용신이 술토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좋죠. 왕신이 인묘란 말이에요. 상신 용신이 인묘. 묘목은 어떻습니까? 재가 들어가서 재생관을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자, 팔자를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자들이 맞다고 봤을 때는 점수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을목은 어떤 수를 씁니까?
경건과 을목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공격합니다. 즉 병화를 씁니다. 병화가 화급금 한다면 이때 바로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요. 신금입니다. 신금이 그걸 하고요. 이렇게 합을 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진 개수가 가서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항상 보다시피 을목은 우회작전을 쓰잖아. 우회작전을. 병법에서 전공법이 아니라 기공법을 쓴단 말이에요. 기항공법을 쓴단 말이에요. 즉 우회적인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우회작전을. 암수를 씁니다. 암수. 그 암수가 무엇입니까? 암수가 반드시 암수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 을목들이란 말이에요. 암수가 여론, JJ, BJ, 선거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을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신금은 경금의 동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이준석 후보를 설정해 볼 수가 있고 단일화를 해서 여기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팔자로 풀어본 대권 삼국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